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셨군요. 당신 마음도 여전히 무거우실 텐데 어머님을 지켜보는 마음은 어떨까? 그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눈물도 많아지시고 또 밤에는 악몽 때문에 힘들어하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시기까지 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당신이 보내주신 이야기와 또 저희가 찾아본 다료들, 관련 연구나 상담 안내서, 경험담 같은 것들을 토대로요. 배우자 사별이라는 이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어머님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이해하고 또 당신이 어떻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일까요? 네. 그게 단순히 한 사람이 곁에 없다는 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게 삶의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혀요. 정서적인 충격은 당연하고요. 사회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갑자기 확 변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미 겪고 계실 수 있는 어떤 건강 문제라던가 역할의 변화 같은 것들과 맞물리면서요. 삶의 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죠. 심지어 사별 효과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사별 효과요? 그건 뭔가요? 네, 이게 그냥 슬프다는 걸 넘어서 남겨진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심지어는 실제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통계적인 경향을 말해요. 정말요? 와, 그 정도로 충격이 크군요. 네, 감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나 사회적인 고립 같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사별 효과라니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건이네요. 어머님이 요즘 눈물도 많아지시고 악몽도 꾸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반응들은 혹시 좀 유별난 건 아닐까요? 다른 분들도 많이 겪으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별 후에 나타나는 아주 흔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악몽이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도 깊은 슬픔 때문에 혹은 때로는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의 일부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자료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집중하기 어렵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무력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들입니다. 다행이네요. 어머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니. 그럼요. 이런 힘든 반응들이 흔하다면 이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좀 나아지는, 극복하는 정해진 과정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외에 흔히 말하는 슬픔의 5단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큐블러-로스의 5단계 말씀이시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게 널리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근데 꼭 모든 사람이 그 순서대로 겪는 건 아니에요. 또 모든 단계를 다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상담 안내서 같은 데서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어떤 정해진 단계를 딱딱 밟는 것보다 애도라는 그 과정 자체를 충분히 거치는 거예요. 상실의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 때문에 드는 여러 고통스러운 감정들 있잖아요. 슬픔, 분노, 죄책감 같은 것들, 그런 걸 피하지 않고 충분히 느끼고 또 표현하는 거죠. 피하는 게 오히려 안 좋군요. 그렇죠. 오히려 억누르면 나중에 다른 문제로 터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역할의 변화라던가 관계의 변화 같은 것들이요. 특히 사별 초기 보통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후회나 아주 극심한 그리움, 외로움 같은 상실 고통을 굉장히 강하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딱 지금 어머님 시기네요. 1년 되셨다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회복의 속도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어머니의 슬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어머님 스스로 느끼시는 건강 상태나 우울감 정도, 또 경제적인 안정감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사회적 관계예요. 사회적 관계요? 네, 친구분들이랑 얼마나 자주 만나시는지 아니면 다른 여가 활동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시는지 같은 것들이요. 관련 연구들을 보면 특히 자녀와의 관계, 그러니까 당신과의 교류 빈도나 그 관계의 질이 어머님의 정서적 안정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와요. 저와의 관계가 중요하군요. 네, 어떤 사별 경험담 모음집 추천사에서는 사별자 모임을 슬픔의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 같다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만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역시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 큰 슬픔이니까 주변의 지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어머니 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뭘 해야 할지 사실 좀 막막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요,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안 드리자면요. 첫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어머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요. 슬픔이든 원망이든 불안감이든 어머님이 느끼시는 어떤 감정이든 아, 그럴 수 있겠다. 정말 힘드시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공감이군요. 네. 그리고 기운 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같은 그런 상투적인 위로나 조언이 있잖아요. 그런 건 오히려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머님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감정이 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알려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네. 섣부른 조언보다는 그냥 그 슬픔 곁에 머물러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실질적인 도움인데요. 아버님이 평소에 하시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공과금 관리라던가 아니면 집안의 자잘한 수리 같은 것들. 그런 걸 좀 조용히 챙겨드리는 게 의외로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런 작은 부분들이요? 네. 재난 후에 정신건강 정보 같은 걸 봐도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다만 어머님이 원치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여쭤보거나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좋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셋째는 너무 혼자 계시지 않도록. 하지만 또 어머님의 속도에 맞춰서요. 뭐 식사를 잘 챙겨 드시도록 돕거나 잠깐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아주 작은 일상이라도 조금씩 유지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쉬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뭐 심호흡이나 복식 호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간단한 안정화 기법을 옆에서 같이 해보는 것도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일상을 조금씩 이어가도록 돕는 거군요.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어머님의 슬픔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거나 아니면 뭐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너무 무기력해 보이시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모습이 2주 이상 계속된다거나 혹은 좀 걱정스럽게 자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하면 어떡하죠? 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권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절대 뭐 비난하거나 다그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 같은 곳에 애도 상담 프로그램처럼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는 정보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머님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배우자와의 사별은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시간표도 없고 쉬운 길도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어머님께는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슬픔 자체가 뭐 마법처럼 작아지거나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요. 그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쩌면 새로운 의미나 어떤 성장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슬픔 속에서의 성장이요? 네. 어머님께서 아버님과의 소중했던 기억들을 단순히 아픈 과거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들이 앞으로 살갈 날들을 위한 어떤 힘이나 혹은 삶의 또 다른 의미로 자리 잡을 가능성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신과 어머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천천히 찾아가야 할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